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의 심장을 읽는 백건삶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일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지진학자의 입장에서 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일본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지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구의 거대한 움직임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구의 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구의 표면은 거대한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이 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여러 판이 만나는 매우 복잡한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혼슈 남쪽 태평양 연안을 따라 약 700에서 800km 길이로 형성된 해저 협곡입니다. 이곳은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파고드는 경계면입니다. 이 두 판이 서로 맞닿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언젠가 끊어지듯이 판이 축적한 에너지가 한계에 도달하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방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형 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대지진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에 이 지역에서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그리고 다가올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11년 만에 방제 대책을 개정하며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를 80% 줄이고 건물 파손을 50%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에 취약한 700여 개 지자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과 핵심 시설의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의 쓰나미 대피소를 확충하고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에 맞춰 대피 건물의 높이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와 직장에서의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비상물품 비축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이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재앙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만약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지진 규모와 흔들림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흔들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 위협 지진 발생 직후 오키나와 현에서 후쿠시마 현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고치현 일부 지역에는 무려 최고 34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 쓰나미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 및 건물 피해 최대 29만 8천 명에서 32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235만 채의 건물이 파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혼슈 남부와 시코쿠 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경제적 파괴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 규모는 약 2,223조 원에서 3,847조 원,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 GDP의 2.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2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도 해역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650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활발한 지진 활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러한 지진들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7월 대재앙설이나 일본 만화가 료 타츠키 씨의 예언처럼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진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지진은 아직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과 시나리오를 예측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흔들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파는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약해지고 한반도는 일본과는 다른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동해안 지역에서는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붕괴와 같은 심각한 피해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나미 영향.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일본 열도가 태평양에서 오는 쓰나미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나미는 일본 열도를 돌아 동해나 남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일본 서해안을 통해 유입된 쓰나미가 파동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 지진으로 인해 동해안에 수십 센티에서 2m 내외의 쓰나미가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해안가 저지대나 항만시설에는 침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해안의 경우 대한해협을 통해 쓰나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해일과 함께 심각한 흔들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쓰나미는 파고가 높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해수면 상승과 빠른 유속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영향.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 관광, 공급망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쓰나미 경보 시스템 강화. 기상청의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나미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진 해일 발생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는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항만 시설 및 해안 방제 시설 점검. 항만 시설의 내진 및 내일 성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일본과의 지진 및 쓰나미 정보 공유,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원인부터 일본의 대비책,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비책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하게 재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구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학자 백건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